안녕하세요. 코인백 프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차트, 뉴스에서 입을 모아 떠드는 전문가들의 말들, 이게 전부 누군가에 의해 정교하게 세팅된 연극이라면요? 에이, 설마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금융의 역사는 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여 왔습니다. 이게 음모론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닷컴 버블 때도 그 뒤에는 늘 설계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거대한 설계의 중심에 서 있는 파이 네트워크, 그리고 GCV라 불리는 31만 4천 달러의 수수께끼를 파헤쳐 볼 겁니다. 오늘 날짜 2026년 1월 24일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약 8만 9천 달러에서 9만 달러 사이, 이더리움은 2,9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작년 10월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2만 달러에서 상당히 후퇴한 상황이에요. 시장은 겉으로 평온해 보이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되셨나요? 아니면 남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다 빈 그릇만 보게 될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쥐고 있는 파이코인이 단순한 숫자인지 아니면 세상을 바꿀 열쇠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주변에서 파이 이야기하면 그거 사기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뜯어볼수록 소름 돋는 진실들이 나오더군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GCEV, 즉 글로벌 합의 가치라는 말을 들으면은 대부분은 코방귀를 칩니다. 1파이에 31만 4천 달러라고? 그게 말이 돼? 지금 당장 담배 한 값 살 돈도 안 되는데? 이렇게 비웃죠. 솔직히 저도 처음엔 황당했습니다. 제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약 4억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서울 외곽의 아파트 한 차에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율을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살 때 지불하는 1,500원이라는 가치는 누가 정했을까요? 정부가 강제로 정했나요?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입니다. 쌀과 김, 참치의 원가, 편의점의 마진, 그리고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할 의사. 이 모든 게 맞물려서 1,5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한 거예요. 파이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이 엄청난 숫자는 수학적 상수인 파이 3.1419에서 따온 상징이에요. 그냥 던진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설계한 세력들이 던지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RPG 게임에서 운영자가 레어 아이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과 같습니다. 게임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전설급 아이템이 왜 비싼지. 드롭률이 낮고 구하기 어렵고 성능이 압도적이기 때문이에요.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의 시세만 보지만 진짜 설계자들은 생태계 전체의 무게감을 봐요. 만약 전 세계 5천만 명의 유저가 동시에 이건 30만 달러의 가치가 있어라고 믿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더 이상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화폐의 본질은 믿음이니까요. 여러분은 이 숫자가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거대한 경제재편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나요? 수년 동안 파이코어 팀은 GCEV에 대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죠. 커뮤니티에서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었어요. 공식 발표도 없고 부정하는 성명도 없고 그냥 침묵이었습니다. 이건 마치 썸 타는 사이에서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다 알면서도 대답을 피하며 상황을 주도하는 것과 비슷해요. 좋아한다고 말해주면 좋겠는데 그냥 웃기만 하는 거 있죠? 애를 태우면서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에요. 그런데 최근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KYC 인증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고 메인넷 마이그레이션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어요. 예전에는 KYC 인증받는데 몇 달씩 걸리던 게 이제는 며칠 만에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설계자들이 이제 관객들을 무대로 올릴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뜻입니다. 연극의 리허설이 끝나고 곧 막이 오른다는 신호예요. 2026년 현재 파이의 장외 거래가는 여전히 요동치고 있지만 내부 앱에서의 결제 단위는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어요. 파이몰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가 매일 수천 건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태풍이 오기 직전 바다가 비정상적으로 고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어부들은 알죠. 이런 고요함 뒤에는 반드시 거대한 파도가 온다는 걸. 여러분은 이 침묵이 무서우신가요? 아니면 설레시나요? 저는 이 침묵 속에서 거대한 기계장치가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지리아나 필리핀 같은 곳에서는 파이코인으로 휴대폰을 사고 식료품을 삽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부동산 거래까지 파이로 이루어진다라는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죠.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를 파이로 사고 판 사례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가난한 나라들의 해프닝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이 나라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들입니다. 은행 계좌 만들기도 어렵고 해외 송금하려면은 수수료가 월급의 상당 부분을 잡아먹어요. 이건 기존 달러 중심의 금융 시스템에 도전하는 거대한 실험이에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값을 파이로 결제하는 세상, 그게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넷플릭스 1년 구독권을 결제하듯 자연스럽게 파이가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니까 쓰는 거예요.
거래소 상장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기 전에 이미 실물 경제라는 거대한 대륙을 점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건 비트코인도 초기에는 해내지 못한 일이에요. 비트코인은 탄생한 지 10년이 넘도록 실생활 결제 수단으로는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수수료가 비싸고 거래 확인이 느리니까요. 비트코인이 금처럼 금고에 보관하는 자산이라면 파이는 우리 몸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와 같은 화폐가 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흐름이 느껴지시나요? 코어팀은 최근 부정 계정들을 무자비하게 소각하고 있습니다. 다계정을 돌리거나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의 잔해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죠. 어제까지 수천 파이가 있던 지갑이 오늘 아침에 보니 제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군대에서 가짜 병사를 솎아내는 것과 같아요. 진짜 전투력을 갖춘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령 병사들을 정리해야 하는 것처럼요. 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까요? GCEV라는 높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급량이 철저히 통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릅니다. 마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가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팔리지 않은 재고를 불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버킨백이 왜 비싼지 아시죠? 돈이 있어도 못 사니까 비싼 거예요. 희소성이 없으면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억울한 분들도 생기겠지만 결국 살아남은 진짜 개척자들만이 그 열매를 독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계정은 안전한가요? 정책을 제대로 준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나요? 이 정화 작업이 끝나면은 실제 유통 물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질 거예요. 처음 발표됐던 물량의 절반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공급이 줄고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초등학생도 아는 산수입니다. 잠시 아주 중요한 안내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제가 드리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와 실시간 데이터 분석, 영상에서 차마 다 하지 못한 민감한 이야기들은 저희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아주 상세하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이나 결국은 정보 싸움이에요. 남들이 뉴스 보고 들어올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뉴스에 나올 때쯤이면 세력들은 이미 다 먹고 빠진 다음이거든요. 진짜 돈이 되는 정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흐르죠. 저희 코인 100% 텔레그램은 구독자분들을 위해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푼도 안 받아요. 광고도 없습니다. 입장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영상 설명란이 아니라 지금 바로 영상 하단의 댓글창을 확인해 보세요. 제가 고정해둔 링크가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 들어오시면 2026년 최신 시장 흐름과 대응 전략을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무료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겁니다. 오늘 2026년 1월 24일 기준으로 파이 네트워크의 활성 유저는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안 오시죠? 대한민국 인구가 5,200만 명입니다. 스페인 인구가 4,700만 명이에요. 웬만한 국가의 인구수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거대한 네트워크가 아직도 메이저 거래소에 정식 상장되지 않았다는 게요.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세계 최대 거래소들이 왜 파이를 안 올릴까요? 이건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지연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설계자들은 개미들이 상장빔에 취해 물량을 던지는 걸 원치 않아요. 상장하자마자 가격이 펌핑되면 어떻게 되나요? 초기 투자자들이 다 팔아버리죠. 그러면 가격은 폭락하고 프로젝트는 신뢰를 잃습니다. 대신 그들이 파이를 실제로 쓰게 만들어서 가치를 바닥부터 다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전기차 충전소가 전국에 충분히 깔릴 때까지 테슬라가 인내하며 인프라를 구축했던 것과 비슷해요. 충전소 없이 전기차를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만만 쌓이죠. 지금 파이는 충전소를 다 깔았습니다. 생태계 앱이 수백 개가 넘고 실제 거래가 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누군가 버튼만 누르면 출발이에요. 여러분은 그 차에 올라타 계신가요? 아니면 밖에서 먼지만 마시고 계신가요? 기차가 출발하면 다음 기차는 언제 올지 몰라요. 5천만 명의 신뢰를 등에 업은 화폐의 파괴력 상상이 가시나요? 페이스북이 처음 나왔을 때 2천만 명 유저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GCEV라는 숫자가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히기 시작하면은 그건 더 이상 환상이 아니라 기준이 됩니다. 마케팅 용어로 이를 앵커링 효과라고 하죠. 처음 제시된 정보가 이후의 판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에요.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가방을 보다가 50만 원짜리 세일 품목을 보면은 갑자기 싸게 느껴지는 것과 같아요. 원래 50만 원짜리 가방이 싼 건가요? 아니죠. 하지만 100만 원을 먼저 봤으니까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31만 달러라는 숫자를 계속 듣다 보면은 나중에 1파이가 100달러, 1000달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목표에 한참 멀었네. 더 들고 있어야겠다. 그러면서 팔지 않게 돼요. 이게 바로 설계자들이 원하는 고도의 심리전입니다. 개미들이 헐값의 물량을 뺏기지 않게 만드는 거대한 정신적 방어막이죠. 마치 연애할 때 상대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 웬만한 단점은 눈에 안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특별해라고 믿으면 사소한 단점은 그냥 넘어가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파이와 깊은 연애 중이신가요? 아니면은 언제든 헤어질 준비가 된 가벼운 만남이신가요? 여러분의 확신이 곧 여러분의 수익률이 될 겁니다. 많은 전문가가 파이를 비트코인과 비교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비트코인은 아날로그 세상에서 태어난 디지털 금입니다. 2009년에 나왔죠.
그때는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반면 파이는 초연결 사회에서 태어난 디지털 화폐예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예 채굴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캐기 위해 엄청난 전기를 쓰는 건 마치 이삿짐 트럭 한 대를 옮기기 위해 기름을 수천 리터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비효율적이죠. 환경 파괴라는 비판도 계속 받고 있어요. 하지만 파이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게 가능해요. 버튼 한 번 누르면 끝입니다. 전기 요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고성능 컴퓨터를 살 필요도 없어요. 이건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노트북 한 대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수만 개에 사던 시절은 지났어요. 2010년에 만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샀다는 유명한 일화 아시죠? 그 만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8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지금 파이는 택시 기본 요금 정도의 시간적 노력만으로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버튼 누르는데 10초도 안 걸려요. 이 기회의 불평등이 해소되는 순간 세상의 문은 재편될 거예요. 여러분은 그 재편의 수혜자가 될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번에도 구경꾼으로 남으실 건가요? 겉으로는 비웃지만 뒤에서는 조용히 파이를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소문 들어보셨나요? 거대 금융자본은 늘 대중과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해요. 비트코인이 2,000달러일 때 JP모건 회장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JP모건은 비트코인 ETF를 팔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개미들이 사기다, 스캠이다라고 손가락질하며 떠날 때 그들은 조용히 지갑을 채워요. 마치 금일 그램을 모으듯 파이를 매집하는 그림자 세력들, 그들이 왜 움직일까요? 파이가 가진 데이터의 가치 때문입니다. 5천만 명의 KYC, 인증 데이터와 구매 패턴, 이건 구글이나 메타도 탐낼 만한 엄청난 자산이에요. 빅데이터 시대에 이런 데이터가 얼마나 값진지 아시죠? 파이는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 제국입니다. 그 제국의 시민권을 가진 여러분, 자부심을 느껴도 좋아요. 이건 알바 1시간 해서 버는 일당과는 차원이 다른 미래 가치를 지니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제국의 귀족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규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SEC가 칼을 빼들었고 유럽도 규제 프레임워크를 강화하고 있어요. 하지만 파이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히 그 규제망을 빠져나가고 있죠. 왜일까요? 파이는 처음부터 KYC를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다 파악이 됩니다. 이건 규제 당국이 가장 환영하는 요소예요. 다른 코인들은 익명성을 무기로 내세우다가 규제 당국의 타깃이 됐죠. 하지만 파이는 처음부터 규칙을 지켰습니다. 마치 모범생이 선생님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공부하는 것과 같아요. 숙제 다 하고 수업 태도 좋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하잖아요. 다른 코인들이 기준금리 인상이나 FOMC 발표에 벌벌 떨 때 파이는 독자적인 생태계에서 근육을 키우고 있습니다. 주차비 몇천 원 아끼려고 전전긍긍하는 삶에서 벗어나게 해줄 유일한 비상구가 될지도 몰라요. 매달 카드값 걱정하고 월세 낼 돈 모자라서 스트레스 받는 삶 말이에요. 이 비상구는 아무에게나 열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규칙을 지킨 자들에게만 허락되죠. 여러분은 이 비상구의 열쇠를 제대로 쥐고 계신가요? 이제 파이는 단순한 숫자를 넘어 보험, 교육, 의료 서비스 결제까지 확장하려 합니다. 동남아시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파이로 학원비를 내고 병원비를 결제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요. 이건 마치 아이폰 한 대를 사면 그 안의 생태계에 완전히 갇히는 로긴 효과와 같아요.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아시죠? 앱스토어에서 앱 사고, 아이클라우드에 데이터 저장하고, 에어팟 쓰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파이 생태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굳이 달러나 원화로 환전할 필요를 못 느끼게 될 겁니다. 파이로 다 해결되니까요. 컵라면 하나부터 아파트 월세까지 파이로 해결되는 세상. 이게 아직도 음모론처럼 들리시나요? 이미 테스트넷과 폐쇄형 메인넷에서 수만 건의 트랜잭션으로 증명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라톤의 막판 스퍼트처럼 지금 파이는 마지막 구간을 달리고 있습니다. 40km를 달려온 마라토너가 마지막 2km를 앞두고 있어요. 여기서 포기하는 건 결승선을 10m 코앞에 두고 주저앉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은 수미터 끝까지 차오르는 이 순간을 견뎌내고 영광을 보실 건가요? 시장은 항상 공포와 탐욕 사이를 오갑니다. 유명한 워렌 버핏의 말이 있죠.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라. 지금 파이를 향한 대중의 시선은 냉소에 가까워요. 유튜브 댓글 보면은 아직도 사기라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돈은 언제나 냉소 속에서 피어납니다. 모두가 환호할 때는 이미 비싸져 있죠. 뉴스에서 비트코인 얼마 돌파라고 떠들 때 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점심 한 끼 가격도 안 되는 수수료로 전 세계에 돈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 이걸 사람들은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외 송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은행에서 하면 수수료가 몇만 원씩 나가고 며칠이 걸려요. 하지만 파이는 몇 초면 끝나고 수수료는 거의 없습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돌아갈 수 없어요. 스마트폰을 처음 썼을 때처럼요. 저 피처폰 쓰다가 스마트폰 쓰면은 다시 피처폰으로 못 돌아가잖아요.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게 될까 싶었죠. 하지만 파이 앱 내부의 생동감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거래하고 물건 사고 서비스 이용하는 걸 보니까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결국 확신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게임이에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은 확신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후회를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자, KYC 인증은 가속화되었고 생태계 앱들은 활기를 띠고 있어요. 부정 계정 정리도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오픈 메인넷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가설은 증명될 거예요. 이론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죠. 어떤 이들은 벼락부자가 될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때 채굴할 거리라며 땅을 치겠죠. 이건 주식시장에서 급등주를 놓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타격일 겁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니까요. 비트코인 초창기에 투자했으면 지금 억만장자였을 거라는 후회, 그거 다시 반복하실 건가요? 회사 점심시간에 잠깐 짬내서 누르던 그 버튼 하나가 여러분의 은퇴 시기를 10년 앞당길 수도 있어요. 야근 3시간 하는 것보다 버튼 한 번 누르는 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과장일까요? 금융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기적은 늘 있어 왔습니다. 다만 우리가 믿지 않았을 뿐이죠. 여러분은 이번엔 믿어보시겠습니까? 자,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GCEV라는 31만 4천 달러라는 숫자는 어쩌면 설계자들이 우리에게 던진 마지막 시험지일지도 몰라요. 그 가치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와 당장의 아이스크림 한 개 값에 흔들려 물량을 던지는 자. 오늘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 먹으려고 파이를 팔면 나중에 그 파이가 집 한 채 값이 됐을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2026년 1월 24일 현재 시장의 저울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9만 달러 선에서 횡보하고 이더리움은 3천 달러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는 차트는 가짜일 수 있어요. 세력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그 안에서 채굴되고 있는 파이의 수량은 진짜예요. 그건 누구도 조작할 수 없습니다. 이 거대한 설계가 완성되는 날 세상은 둘로 나뉠 거예요. 파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요. 저는 여러분이 전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똑같이 고민했어요.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습니다. 이게 맞나? 시간 낭비 아닐까?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를 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머리를 탁 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하지만 영상은 정보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유튜브에서 다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깊고 은밀한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체적인 종목 대응과 전략은 저희 코인 100% 커뮤니티에서만 공개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어떠한 비용도 요구하지 않아요. 구독자분들을 위해 100% 무료로 운영되는 클린한 정보 공유의 장입니다. 유료 전환 같은 거 없습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의 링크를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설명란이 아니라 댓글입니다. 제가 고정해 놓은 첫 번째 댓글이요. 그곳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터닝포인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역시나 하는 확신으로 바뀌는 경험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야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파이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텔레그램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